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4일 오전 8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영문 모를 나경원 사태입니다. 영문 모를 나경원 사태. 나경원, 윤석열, 나경원 두 분이 이렇게 살벌해질 이유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영문을 좀 알 것 같아요. 어제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쏟아놓은 이 독서를 읽어보니까 영문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 장제원 의원의 어떤 얼굴이 그 순간 저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사태 때 국회 청문회에서 장제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새누리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부하 척건들을 불러놓고 따지던 그 살벌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표변할 수 있느냐. 우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을 불러놓고 질문을 할 때 한 발언입니다. 이걸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법원 독서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속기록에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나왔습니다. 장제원입니다. 우병우 씨, 제가 우병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병우라는 이름이 나오는 신문기사는 다 읽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기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우병우 씨 의혹에 대한 정리를 요약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돈 많은 마당발 장모의 허영과 치맛바람과 삐뚤어진 사위사랑과 우병우 정인의 허황된 권력욕에 합쳐져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청와대 입성 후 최순실을 주군으로 모시는 문고리 3인방의 정적 제거를 위한 작은 칼로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 작은 칼로 우병우 정인은 칼춤을 춥니다. 그 칼춤의 대가로 본인의 능력에 어울리지 않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한 민정수석이라는 더 큰 칼로 차지철의 버금가는 왜곡된 충성과 김기춘의 버금가는 교활함으로 검찰, 국정원, 경찰, 군을 장악해서 최순실에 부역하고 비호하고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그리고 치부와 살이사유까지 하는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을 봅니다. 67년 동갑으로 우병우 정인의 삐뚤어진 권력관을 보면서 거대한 악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이 한 장의 사진,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 눈빛 하나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고 치를 떨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우병우 정인의 법 위에 군림하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이 거만한 자세를 보십시오. 검찰에 소환된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고 검찰은 공손하게 웃음 짓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했고 박탈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신하로 둔 우병우 씨의 모습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 우병우를 나타내는 단적인 사진입니다.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알량한 권력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급기야 슬프다 못해 당신이 부역한 청와대에 대해서 희화화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병우 씨는 최순실 부역자를 보호하고 충성된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같은 당 소속 아닙니까? 같은 당. 우병우는 물론 당원은 아니었겠지만 같은 정권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힘을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사람 위험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 53년째인데 갑자기 바뀌는 사람 참 위험합니다. 저는 장제원 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크게 다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장제원 씨가 자기 입으로 그 이름을 올렸네요. 차지철.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이 장제원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 어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과 한번 여러분 장면을 한번 겹쳐보십시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 그리고 기부대사직에서 해임된 직후에 올린 글입니다. 장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의 표현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서 아주 거칠게 저격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나가시는 대통령의 등 뒤에다 대고 사직서를 던지는 행동이 나 전 의원이 말하는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인가라고 했습니다. 사직서를 등 뒤에다 사직서를 던지는 이런 표현을 이 사람이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가 그 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위하는 척하는 위선적 태도에 할 말을 이른다면서 장제원 의원은 오로지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대통령을 위하는 것처럼 고고한 척하는 행태는 친윤을 위장한 비겁한 반윤이라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대놓고 위선자라고 하는 사람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인간성을 토탈 부정하는 위선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씨에게 했던 그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윤 반윤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부터 장제원 씨의 아주 위험한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씨는 국민의 힘을 찢고 있습니다. 친윤과 반윤으로 찢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 힘 안에 반윤이 있습니까? 고고한 척하는 행태는 친윤을 위장한 비겁한 반윤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힘 이준석을 포함해가지고 유승민 정도는 반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준석은 반윤은 아닙니다. 아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공을 한 사람이 반윤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제원은 그 머릿속에 반윤이 있는 겁니다. 없으면 만드는 겁니다. 아니 나경원을 반윤으로 만들 정도의 사람 같으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우병우를 악마로 만드는 사람이죠. 위험합니다. 장제원
그걸 계속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신 하는데 허구한 날 윤핵관 하는 유승민, 이준석과 뭐가 다른가? 우리 당에 분탕질을 하는 사람은 이준석, 유승민으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준석이 분탕질을 한 사람이에요.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분탕질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역사적인 압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말조심을 하지 않는 정치인 위험합니다.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까 우병우 씨한테 했던 이야기 과장법 딱 이런 식입니다.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 이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읽으면은 아마 장제원 의원에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심리 구조로는.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장제원 때문에 크게 다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이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꾸 차이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명한 박정희 대통령도 차지철에 당한 게 바로 11.6 사건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 글은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한 후 SNS에 쓴 글에 대한 반격이라고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렇게 험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쓴 글입니다.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정도로 썼습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장제원 씨의 이 글은 나 전 의원을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와 묶어가지고 친윤을 위장한 반윤으로 몰아세우려는 강성 친윤계 전략의 연장선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는데 이게 전당대회 때 지금 장제원 씨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밀고 있는데 이런 글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판을 친윤 반윤으로 몰겠다. 이거 완전히 분열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선택을 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온순하고 성실한 분이 어떻게 그런 사람 옆에 장제원이 붙어버렸는지 이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큰일 날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개입선언 해야 됩니다. 장 의원은 또 이렇게 썼네요. 마치 박해를 받아 직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이 누군가? 장관급 자리를 2개나 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것이 약자는 아닐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 하나 툭 보내 자리를 집어 던지는 태도는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망각한 처사다. 정말 문자 툭 하나 던지고 끝냈을까요? 만나자고 안 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거부된 걸로 느껴지는데요.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서 임명하는 엄중한 자리를 이토록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는 아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경원이라는 바위가 윤석열 정부라는 역사의 큰 강물을 막아도 그 강물은 바다를 향할 것이다. 이 말은 나 전 의원이 어제 선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말한 것을 역으로 비판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자주 쓰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장제원 씨 글을 읽어보면은 통쾌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통쾌한 기분 다음에 남는 게 뭐냐? 찜찜한 생각이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씨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좌한 부분이 어딘지, 혹시 이준석을 잘라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리하게 치사하게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하다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던, 여기에 장제원 씨의 역할이 있는지, 그것의 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장제원 씨를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